복귀 테이프 20강입니다. 자, 우리 교재 107쪽이고요. 4번에 관형화 명사 구성의 남용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관형화 구성은요. 우리 왜 관형사형어미 는, 니은 등등 붙여가지고요.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미게 해주는 건데 국어 문장의 구조상 항상 관형어, 꾸미는 말이 나오면 항상 뒤에 꾸밈을 받는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꾸미는 말들만 연속해서 나오게 되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유구한, 빛나는 둘 다 관형어죠. 그래서 요거 유구하고 빛나는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융통성 없는 했을 때 얘도 관형어로 쓰이기 때문에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끊어주고요. 융통성 없는 따로 구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요. 주술호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라는 말 자체가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문화정책이 다시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문화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하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예문 보시면요. 얘도요.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고도의, 정밀한이라고 해가지고요. 꾸미는 말들만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고요. 뒤쪽은요. 비용도 저렴하다, 파격적인 저비용이다. 의미가 중복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 인과관계 고려해가지고요. 이 수술은 고도로 정밀하여 후유증이 없고 안전하며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 하나만 써주는 거죠.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형화 구성 같은 경우에 역대 공무원 시험에서요.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예문 말고는 다른 예문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정리한 예문만 잘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기도 하고요. 명사와 구성 같은 경우에 문법상 틀린 것은 아닌데요. 명사로만 끝내라 보면요. 풀이해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해결할 것, 예상되는 것 해가지고요. 명사형으로 끝내고 있는데 뒤에 예상되는 것은요. 예상된다 이렇게 해도요. 의미 전달 충분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수혜, 방지, 대책 마련, 철저했을 때 하다 붙여서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혜를 방지할 대책을 그 다음에 철저히 마련해야 된다. 마련의 철저를 기하다 보다는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가 훨씬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권장도서 목록 선정했을 때 얘는 어차피 전문용어처럼 쓰이는 거니까 묶는다 할지라도요. 이런 거죠. 권장도서 목록 자 선정 이렇게 명소로만 쓰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풀어서 권장도서 목록을 선정한 것이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권장도서 목록이 너무 주관적으로 선정되었다며 라고 해가지고요. 풀이해주는 부분을 좀 추가하는 게 좀 더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5번. 이 부분들의 예문은 다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용감하니 이렇게 쓰이면 글을 꾸밀 수도 있고 아버지를 꾸밀 수도 있죠. 어순을 바꾸거나 그죠? 어순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쉼표 찍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의 맥락에서는요. 그죠?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감하니 아버지를 꾸밀 수 있도록 수정해 주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요거 바꿔서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쉼표 찍어서 우리 왜 쉼표 찍게 되면 바로 다음의 말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쉼표 찍어서 용감하니 아버지를 꾸민다는 거. 요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자, 다음에 아내는 나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같은 경우에 이 문장 자체는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과 드라마 자체를 비교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정도와 아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고쳐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도 보시면요.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고 했을 때 합쳐서 2개인지 각각 2개인지 의미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의존명사 썼을 때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걸음을 걷는 것 했을 때 걷는 모습을 뜻할 수도 있고요. 걷는다는 사실 자체를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풀이해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했을 때 이 이상이라는 말 자체가 한 잔부터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 잔은 되는데 한 잔 이상은 해롭다는 게 의미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잔 이상이라고 바꿔주는 게 적절합니다. 자, 6번에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은요. 과도하게 쓰이는 영어 번역투나 일본어 번역투 고치는 거고요. 이것도 나오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영어식이다 아니면 일본어식이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 다름 아니다 같은 경우에
다름없다 아니면 뭐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어디에 대하여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도 우리말 문법상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이런 거요. 학생회의에 있어 굳이 이렇게 길게 느려 쓰지 않아도요. 학생회의에 라고 해가지고요. 참여 대상에 그냥 에라는 조사만 붙여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목에 갑한다 보다는요. 이게 행위이기 때문에 용언이잖아요. 그래서 하다 붙여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영어 번역 툴로 해부어 미팅 같은 거 요거 회의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요. 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회의하자, 회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죠. 영어의 이중부정 구문인데요. 지나치지 않는다 보다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결국에는 불조심해야 하고 강조할 만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나타낼 때 with 같은 것을 함께로 직역하는 것보다는요. 그죠? 원인을 충분히 뜻할 수 있게 춘향호가 침몰하면서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죠. 그 다음에 대상의 모습 얘기할 때 have나 has 직역하기보다는 그냥 서술절 활용해서 큰 눈을 갖고 있다 보다는 그 괴물은 눈이 크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이제 피동태 그죠? 영어 문법에서는 수동태라고 하는데 피동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사람 주어의 능동 표현을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키워졌다 보다는 부모님은 키우셨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건물 같은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위치하고 있다 보다는요. 한국어 용언 중에 있다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요.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무엇보다도 휴식을 필요도 한다. 결국에 필요하다라는 용언이 있잖아요. 우리 왜 국어 문장에서는요. 동사나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다 보다는 그냥 내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친구로부터 소식이 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국어, 한국어 조사에도 로부터가 있지만 비롯되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요. 그죠? 로부터보다는 에게서를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자, 우리말다운 표현, 외국어 번역투 같은 경우도요. 나오는 게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 다듬기 해가지고요. 어려운 한자나 과다하게 쓰이는 외래어를 좀 더 쉬운 말, 우리말로 바꾸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그죠? 근간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 기준은요. 조금 쉬운 말로 다듬을 때 의미 왜곡만 일어나자면 된다는 거, 의미 왜곡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만 보세요.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복귀 테이프 20강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